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우리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이제 당권을 딱 잡았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부도 직전이었어.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당대표 투톱이라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제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원내대표는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살림하고. 자, 예. 그래서 장동혁이 딱 이제 한 가장으로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직장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투잡 뛰다가 쓰리잡까지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지쳐갖고 막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 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막 투잡, 쓰리잡 뛰고 있어. 네. 예. 아니, 당대표가 당무 다 챙기잖아요. 예. 어? 그리고 투쟁 현장마다 쫓아다니잖아. 네. 아, 굶어 죽는 거 빼고 다 했다고 하시잖아요. 다 진짜, 했잖아, 진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뛰고 예,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막 조금씩 막 정말 피 뽑는 심정으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네. 조금씩 모아가지고 집에 갖다 줬는데 예. 이게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 이놈의 예편내가 그러잖아. 드디어 옆편에 나오면 춤바람이 나가지고 아니 맨날 뭐 언론 인터뷰 나오러 다니고. 막.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네. 저 남편한테 밥도 안 챙겨줘. 네? 남편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맨날 경양 한결에 가가지고 무슨 뭐 합당을 아니, 지금 하니만이 뭐. 상황이 딱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아, 비유가 또 적확하게 이렇게 들어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르신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월급 200만 원 받니? 오케이. 그거 갖고 너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네. 너 200만 원 받아서 혼자 살면 2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난다. 예.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해봐라. 그러면 둘이서 사는데도 50만 원씩은 저금이 가능하다. 네.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이게 시작이다. 네. 그 말씀들 자꾸 하시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점식이라는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쭉 한 얘기를 보면 내가 쓰리잡 뛰어가고 내가 쓰러져 가면서까지 하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하냐? 어디 있냐? 아하. 이 말 아니에요. 이 네. 말.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은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다. 이건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아니고 뭐 투표용지 부족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 부실로 인한 뭐 실수다 정도로 주장을 했었는데 전산 조작이 이렇게 쉽게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네. 이건 이제 이 선거를 바라보는 선관위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눈길들의 어떤 본질적인 판이 완전 뿌리부터 바뀌게 되는 대형 사건 아닌가요? 네,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제는 이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에 이 국회 그 행사에서 네. 그렇게 연설을 하던데 사실 이 부정선거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면적인 이슈가 된 거는 2020년 총선 직후부터입니다. 네. 예, 그때부터만 따져도 벌써 6년 이상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투쟁을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그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은 부정선거라는 단어 자체를 금기시했어요. 또 지금은 나가 있지만 이준서이 같은 자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걸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몰아쳤거든요. 그때 이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선관위가 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무슨 전산 조작이니 뭐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까지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매몰된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분이 뭐 음모론자니 네, 네. 뭐니 막 그러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지적하신 대로 선관위 실무자들이 지그들끼리 그 메신저에서 서로 야 이거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대충 조작해서 짜맞추면 돼. 그래가지고 조작했다는 정황이 우리가 아니고 이재명이가 출범시킨 합수본에 의해서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합수본이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선거는 그냥 레피셜이 아니라 이제 팩트가 돼버린 것이고요.
따라서 이게 단순히 그 지금 국면의 성격을 바꾼 게 아니라 지난 그 6, 7년의 이 정치 상황 전체의 국면을 바꾸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하면서 딴 데는 다 놔두고 국회하고 선관위만 계엄군을 보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관위 서버를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 종북주사파 그리고 저 이 국민의힘의 저 기회주의자 오세훈이 한동훈 똘마니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댔던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우리 국민이 옳았다. 우리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가 옳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관계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부 투표소에서 100명이 투표했는데 1000명이라고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걸 다시 100명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단체 메시지방에서 야 이거 골치 아프니까 위에 보고하지 말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사람들 투표할 테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1000명 안 채워주면 저 투표에서 350명 투표한 걸 너네 300이라 해. 그 50개 여기 가져오자. 이런 식으로 짬짬이로 해서 어거지로 숫자를 맞췄다는 거죠. 이게 메신저 대화방도 드러났고 이 전산 조작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말단 선관위 직원들도 이렇게 손쉽게 전산 조작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윗선에서 대규모 전산 조작을 한다고 시도했을 때 그게 어떻게 불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음모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대변인님?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것인지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과 일부 세력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음모론인 것처럼 몰아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 애국 국민들을 호도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뭐 계엄 선포까지 이제 호도하는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론하고 그 일부 보수 세력 그리고 좌파들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만들어야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일부 드러난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일부가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그런 메신저 방에서 하급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 해외 사례에서 보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냐면 미국도 지금 이번에 차관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홈랜드 세큐리티 그 차관이 발표한 대로 미국에 사망한 사람들이 40만 명 그리고 비영주권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25만 명 도합 65만 명이 4개의 주에서만 투표했다는 것.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합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란이 해킹 공격을 시도를 했고 뚫을 뻔했다는 것. 그것도 밝혀졌죠. 트럼프가. 네. 그리고 이거를 고의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은폐했다. 그것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미국같이 전산 시스템과 안보가 강력한 나라에서도 구글이 네이버의 몇 배입니까? 그런데 그런 해킹 시도가 있고 해킹이 거의 뚫렸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캐나다하고 호주에도 중국은 비밀 경찰 등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됐었고 그들은 이미 특검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한번 검토를 했고 그 발표까지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의 공식적인 개입이라든지 해킹 시도, 다른 타 국가의 해킹 시도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야당 특검을 관찰을 시켜서 그리고 그 성역 없는 수사 그러니까 범위를 단순히 무슨 선관위의 뭐 그런 용지 부족으로 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혹은 그 투표함 제조 과정 왜 중국산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써왔는가? 왜냐하면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함 제작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국산을 지속적으로 써왔죠. 그리고 투표기기는 왜 우리가 베네수엘라산을 굳이 고집을 했는가?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독재국가 아니면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제품들만 써온 이 행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정 과정. 무엇을 고민을 했고, 누가 결정을 했고, 그것이 왜 그렇게 오랜 관습처럼 내려왔는지, 모든 의혹들을 샅샅이 뒤져볼 시기가 왔다. 따라서 이번에 야당 주도 특검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꼭 관찰해내야 된다. 그리고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래서 수사 범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네. 이제 어제 의총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한 발언인데요. 네. 조금 전에 1시 반부터 국회에서 그 재선거 촉구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잠깐 연설을 했어요. 네. 그 장동혁 대표의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국민의 투쟁과 외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국민이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것을 이제 특검을 통해서 그 실체의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데 야당 추천 국민 특검이 아니면 이걸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연설에서 나왔는데요. 그래 놓고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 정점식이가 그 폐륜적인 야합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이란 단어만 달랑 앞에 내세우고서 실제로 야당 추천 국민특검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합수본의 압수수색이 하루만 빨리 있었어도 감히 그런 폐륜적 야합을 할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 폐륜적 야합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다시 야당 추천 국민특검으로 다시 저 정복 수사파들을 압박해서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미 협상을 하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은 정점식이를 원내대표에 계속 앉혀두고서 다시 협상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통상 정치권에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하면 2, 3일 안에도 의총 열어서 후임 원내대표 뽑을 수 있거든요. 그 후임 원내대표가 다시 야 한병도 나와 해가지고 며칠 전에 합의한 거는 그건 정점식이가 한 거고 난 모르겠고 지금 국민 여론이 이런데 그리고 합수본이 이렇게 전산 조작까지 밝혀냈는데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특검을 하면 과연 국민들 누가 설득당하겠냐. 그러니까 야당 추천 국민특검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서 투쟁을 다시 판을 벌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엊그저께 합의했다고 이거 그냥 질질 끌고 가면은 국민의 힘도 국민의 분노 속에 파묻혀서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정말 특단의 결단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사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53대 48로 간신히 이겼잖아요. 저번에 원내에서. 네. 만약에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원내대표가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역시 민심, 이 들끓어오르는 민심을 완전히 외면하고 지그들끼리 뭐 딴살림 차리듯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점식이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면 그 시점에서 형성되는 이 정국은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저는 4선이고 5선이고 진짜 전투력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맡아라. 아니 나경원이 못 맡고 박대출이 못 맡냐. 뭐 정점식이 했다고 해서 재선 3선에서만 찾을 이유가 뭐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국민의힘에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서 투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세우고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어쨌든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이 전개될지 지금 예상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건 오늘의 전산 조작
이 가능하다는 사실 확인으로 인해서 뭐 박사님 말씀처럼 전면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제 오늘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적어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서버를 결국에는 이제까지는 그 누구도 확보를 못했던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서버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었고 기초적인 감사마저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는 감사 대상 아니다라고 선을 다 그어버린 상황인데 이번에 특검의 수사 범위에 서버가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국힘 단체 의원들 그 단톡방에? 메신저방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간 사진을 올리면서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김민전 의원이 나서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다. 청년들의 민심을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적어도 전산 조작 사태가 드러났으면 국민의힘에서 이 올림픽 공원에 부정적이었던 의원들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사실은 좀 되짚어보면 어제 정점식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패륜적인 야합안을 들고 왔고 이걸 의총이 잽싸게 박수로 추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나갔잖아요. 밤에 나가서 설명했어요. 호소했어요. 당이 밉더라도 당을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야단쳐 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읍소를 했거든요. 그 장동혁 대표의 읍소가 없었다면 아마도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는 성난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완전히 포위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어떤지를 이 자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점식이가 올림픽 공원에 단 한 번 코빼기라도 보였습니까? 올림픽 공원이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서서 협상이라고 쪼물락거리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리셋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조금만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민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리셋하자.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새 원내지도부 구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국민만 믿고 가면 돼요. 당원을 믿고 가면 된다고요. 정말 근데 이제 그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박사님과 토론하자는 게 아니라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됐을 때 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당연하죠. 네, 예. 합수본이요. 네. 이게 이재명이가 발족시킨 합수본 아니에요. 그 본부장이 김태훈이라고 네. 중앙지검 3차장인데 그렇죠. 윤석열 죽였던. 네, 추미애 사단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이 합수본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네. 저거를 압수수색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특검이 이제 곧 뜰 것 같거든. 네. 그 전에 미리 차단하려고. 그러니까 특검이 뜨면은 이런 정도의 증거는 아무리 허접한 사람이 특검을 해도 이전 정도의 증거는 찾아내요. 찾아내니까. 그리고 수사 들어가면 지금의 합수본은요 직무유기로 바로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알았는데도 덮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차피 뭐 어떤 형태로든 특검이 뜰 거는 같고 그러면 뭐 누가 돼도 어쨌든 뭐 최소한 뭐 이 체면 칠해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찾아낼 것 같으니까 네. 지것들이 먼저 친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를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특히 역대 선거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는데 역대 선거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걸 기대하는 건 웃기는 얘기다. 아마도 이 자들은 이 실무 직원들이 메신저를 하면서 조작하려고 했던 정도의 그 업무방해 정도의 이 사건을 규정하고 거기서 대충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선관위 서버 전면 재조사, 전면 조사는 저는 이 합수본에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추천 특검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점식이의 그 야반은 이 야당 추천 특검이 불가능한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국민특검을 다시 재가동해서 이걸 쟁취하는 투쟁에 지금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한 게 여야 합의로 된 제3자 특검안 3대 3으로 그게 이제 결렬되는 시점에 다음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이게 뭔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 시나리오가 A면 저는 이제 B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정청래하고 김민석의 지금 권력투쟁,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권력투쟁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사정기관들하고 좀 일을 해봤거든요. 특히 이제 뭐 국세청의 세원정보과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좀 일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경제 1분과였으니까 해보면 그 상당히 이 사정기관들이 권력에 예민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나 뭐 혹시 합수본 이런 데 들어가면 승진하려고 들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 합수본은 문개기 작전 합수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가 이렇게 승진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해봤자 베스트는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게 이제 최고.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승진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은퇴하는 사람들. 그래서 에이스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별로 없는, 뭐 수장급은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그런 경우라서 이 합수본이 이재명의 그 아주 충성심 강한 용맹한 맹사들로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항상 얘네들은 줄타기를 해요. 권력이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은 어디 좀 줄을 서서 자기가 승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청래가 만약에 민주당의 권력을 잡게 되면 이재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순간. 그래서 권력 지형이 이 정청래로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 램덕은 오고. 그럼 이재명을 목줄을 잡으려면 정청래는 합수본을 통해서 자기도 뭔가 증거를 좀 놓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쟤네들을 야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야당 주도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그거를 밀어붙이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가능해졌다. 저는 98% 가능해졌다고 근데 봅니다. 결국 제가 박사님 말씀에서 지금 강력한 인상을 받은 게, 합수본이 김태훈이 뭐 갑자기 수사를 열심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과 국민들이 이 동력을 만들어내서 어쨌든 특검이 어떤 형식으로든 뜨게 생겼으니까 예. 이거 최소한 이 정도 신용이라도 안 하면 자기들 다 나중에 직무유기다. 그리고 지금 종합특검 하는 걸 보면 직무유기 너 이거 알고도 왜 눈 감아줬어? 줄줄이 다 소환되고 기소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 인간들이 아무리 이재명 정권에 부역해도 특검에 의해서 기소만 돼도 승진길이 자동으로 법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합수본을 우리가 믿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런 신용이라도 하게 만든 것도 이 특검 발족까지 여론을 만들어낸 올림픽공원의 시민들, 거기 모인 분들이 해낸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야합한 그 특검으로 간다고 최종 결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합수본 애들도 아니 뭐 대충 하는 특검이겠거니 생각해서 이 선에서 더 이상 수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겁을 먹고 진짜 센 특검이 왔을 때 자기들이 뭐라도 대충 덮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지가 감옥 갈지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번에 합수본의 압수수색까지도 올림픽공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걸 이루어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다 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멍청한 야반을 갖다가 그렇죠. 지금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그냥 특검 추천 과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 원내 지도부가 바뀌면 기존의 옛날 원내 지도부의 합의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해져요. 그리고 특히 이것을 잘못된 합의를 만들어 갖고 온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경질을 해버리면 저쪽에서도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랬던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내 지도부 경질 문제를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지금 검토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박사님 말씀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원래 고성급 박사님 나오는 시간은 네. 저희가 궁금한 거 고 박사님께 다 그렇죠. 물어보고 하는 시간입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원내대표가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혹시 정신 차려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은 열심히 한번 좀 합의를 해보려고 노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왜냐면 교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니요. 한번 좀 보고. 예. 오늘 조금 전 국회 행사에 정점식이도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 그래요? 예, 못 봤어요. 어제하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 톤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요? 다행히, 그러니까. 예,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이요? 많이 달라졌어야 되는데 조금 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항배에 이거 수사기관 많이 접해 보셨다면서. 정점식도 그런 수사기관에 그래서 평생 몸을 담았던 검사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예. 권력의 항배 지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톤이 좀 달라졌다는 거지. 저는 정점식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딱 하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네. 그리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무기한 단식 투쟁하겠다고 혼자서라도 로텐돌이나 뭐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면 그러면 한번 저 마지막 기회를 줘볼 수는 있어요. 그 박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모종의 합의 같은 게 있지 않았나 뒤에 야합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죠. 믿지 못하죠. 바로 사퇴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특검법 합의나 이후의 수사 범위 등등을 떠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진짜 외롭다는 거. 그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수사 범위라도 넓히자. 그게 협상력을 더 크게 가져가는 길이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반대해야 민주당도 자기들이 받기 싫어하는 조건을 좀 넣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뒤에 곧바로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서 뭐 신성범 의원 등이 나와서 그냥 이거 그대로 하자라고 밀어붙였고 당대표의 공개 반대 발언 이후에도 이게 의총에서 추인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장동혁은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한테 뭐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뭐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엄청난 뒷배가 되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최고위원 때 의총에 참석해봐서 의총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은 아는데 참 외로운 대표인 건 맞지 않습니까, 박사님? 엊그제 의총 분위기를 보면 네. 그 연불에는 아무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독 들이는 거 있잖아요. 네. 아니 이자들이 뭐 무슨 이 야당 추천 국민특검이 뭔지 개념도 없어요. 정정식이가 뭐 합의해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야 그거 빨리 얼른 처리하고 막 중요한 거 상임이잖아. 상임위원장 누가 할 거냐. 이거라니까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뭐 이 무슨 이 현안에 대한 뭐 정책 판단도 아니고 이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데다가 욕심사납기가 짝이 없는 것들이 배치 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거를 해소해 주려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그냥 권력만 좀 늘리고 뭐 재미나 보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박수로 추인한 다음에 당장 벌어진 상황을 보세요. 누가 상임위원장 하냐 가지고서 지금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저는 그거 보다 왔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만에 하나 저는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만에 하나 대표님을 밀어주지 않을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까봐 그 상황은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또 박사님 말씀도 100% 이해가 되고 우리 주현철 대변인 고민도 이해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이 이 특검에서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 길목길목마다 당원들이나 올림픽공원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래도 정치권에 가장 많이 대변한 사람은 장동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총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려 공당의 대표가 나가서 반대 의견 말하는데 뒤에 쪼르르 의원들이 올라와서 찬성하자 해서 찬성으로 추인이 되는 지금 당내의 분위기다. 그럼 우리가 어쨌거나 100%가 아니더라도 80%, 90% 우리의 민의를 대변해주는 게 장동혁이라면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뭉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고 길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절절하게 설득하지 않았다면 박사님 말씀처럼 그 분노한 올림픽공원의 인파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100%, 네. 국민의힘의 기득권 배지들에 대한 분노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분노는 좀 결이 다르게 가야 된다.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무한 지지를 보내야 되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시기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박사님? 맞습니다. 네. 저는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늘 고비고비가 오게 돼 있고, 늘 불확실성 속에서 결단하고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몸을 던질 때 자기 머릿속 계산을 믿고 던지는 정치인도 있고, 네. 그야말로 국민을 믿고 그냥 국민을 향해서 온몸을 던지는 정치인도 있어요. 지금 국면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국면은 국민을 믿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비록 원내대표 선거를 하더라도 다 이 국민이 지켜보고 당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전개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로 국면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이 엉터리 같은 이 야반을 들고 나온 정점식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는다면 거기에 한동훈 똘마니, 오세훈 똘마니들이 감히 명함 못 내밉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장정식 대표와 함께 호흡 맞출 수 있는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원내대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진짜 그런 정도의 투쟁력이 있는 사람. 이미 우리가 다 판별이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났으면 경선 안 하고 그냥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흐름을 모아가는 것이 정치예요. 국민을 믿고 온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필요하다면 여기에 장동혁 대표 재신임도 걸어라 그러면 아예. 못할 게 뭐 있냐 도대체. 국민 믿고 당연 믿고 하는 정치에 그런 정도의 각오로 이 상황을 뚫고 가야 된다. 그래야 완전히 바뀌어진 국면 속에서 국민의힘이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앞서가면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그 경기도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전산 조작 논란 이후에 국조 연장하자. 네.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선관위, 중앙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저는 한기호 의원, 이분 참 돌발 발언을 SNS 등에서도 많이 하고 막 장동혁, 이가 등등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남기는데 장 대표가 올림픽 공원 가는 거 꼴 보기 싫다라고 한 한기호 의원이 이 전산 조작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만약 힘을 모아서 단 한 사람한테만 당신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물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또 한기호 의원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현철 대변인, 이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하고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우리 고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 정치가 그렇게 멋지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 의원들만 생각하면 정말 신뢰가 안 가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네. 또 무슨 야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또 옹립하고 뭐 이런 뻔히 보이는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을 믿고 투표를 하면 될까 이런데도 박사님이 장인이 맞으실 것 같고 한번 우리가 밀어붙여가지고 원내대표 바꿔서 한번 한 투쟁의 길로 다시 가는 거 좋고, 만약에 오늘부터 정점식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사실 야당이라는 건 투쟁밖에 없어요. 뭐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110명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데 투쟁하지 않는 원내대표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말씀이신 것 같고, 투쟁할 수 있는 원내대표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 더 대표님한테 힘을 실어서 정말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설득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요 여러 중요한 이야기도 오늘 깊숙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하는 멸콩TV 여의도 검문소 라이브에서는 다른 유튜브보다 훨씬 더 심층 분석과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지금 7,000여 분 보고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어제 오늘 그 신문에 몇 군데 이런 게 났어요. 반장, 네. 반장이 결국 힘을 못 쓴다. 예. 그런 대목, 그런 기사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반장동혁 세력이 힘을 못 쓴다.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족보론들이 할 게 없으니까 유령이나 쫓아다녔지. 네. 아니 반장 세력이 뭐가 있어요, 실체가. 그럼요. 실제 자체가 없잖아. 그냥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잘 얘기했더만요, 시원하게. 네. 아니 그 사람들 맨날 당대표 공격하면서 지정치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공천받기는 관심이 없다. 그런 식으로 딱 그 한동훈, 오세훈 똘마니들을 딱 규정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개혁파 껍데기 쓰고, 그렇죠. 필요할 때는 무슨 소장파 껍데기 쓰고 지정치 해왔는데 뭐 그거 그냥 별거 아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체가 없는 거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그동안 쭉 언론 플레이를 해오니까 이것들이 반장 해왔던 거야.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유령이다. 유령놀이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러니까요. 이제 이 족보 언론들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돼. 아직도 유령을 쫓는 매체가 또 중앙일보인데 장외에서 사퇴론 피하는 장동혁 대표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또 오늘 자정에 또 나왔어요. 오늘 오전 7시 나왔는데 참 이런 사설이 민망하게도 오늘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아주 민주당 전당대회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화 진짜 제일 열심히 받을 때거든요. 전당대회 때.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다시 반등해가지고 40%대로 갔어요. 이거 100% 장덕 대표 공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데 예. 좀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 수구 정치한다고 기존의 그 틀 안에서 네. 그냥 계속 그냥 뒤에서 뒷거래 하듯이 조선일보랑 뭐 조중동 같이 이렇게 뒷거래 하듯이 그들만 쳐다보고 하는 정치는 이제 끝났다. 네. 그냥 이제 유튜브라는 이 뉴미디어 세상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는 정치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여론조사라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 현상은 우파 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좌파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로 나오는데도 끊임없이 계속 뭔가 이제 뭐 반장 어쩌고 하면서 이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수구 미디어의 어떠한 몰락을 스스로 부채질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니까 요즘 아주 물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평가하면 좀 건방져 보일지 모르겠는데 다른 표현이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 아주 물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장동혁 대표의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네. 국민의 60% 이상이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예. 그러면 그 국민과 함께 재선거를 외치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냐. 네. 적어도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우리를 그러니까요. 지지해 주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국민과 함께 가면 해결되는 문제다. 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당 지지율 올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무슨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막 기획을 하고 뭐 쇼를 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 아주 단순한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국민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돼. 네. 이게 쫄아서 못하는 거지. 예. 그리고 지하고 워낙 안 맞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똑같이 장동혁 대표 얘기를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아, 너네 지지율 떨어져서 겁나지. 국민의 60% 이상이 재선거를 요구하니까 너네가 재선거를 요구하면 지지율 올라.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 정청래, 너 당대표 되고 싶지? 재선거를 주장해. 이 스투피사.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재선거를 주장해. 너 무조건 당대표 돼. 아, 고 박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민주당 알려주시는 자유롭게 컨설팅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절대 안 할 거 알기 때문에. 아니, 개달들만 따라가잖아요. 저것들도 개몽시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하. 뭔가 일할 수 있는 정당으로 아하. 만들어내면 좋은 일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뭐 클리어하게. 살긴 살아야 되니까. 아, 너무 대한민국만 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은. 나라를 위해서 또 저희는 뛰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좌파들과 다르게. 아빠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재래식 미디어 중에서도 문화일보가 웬일로 좀 정신 차린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이제 뭐라고 썼냐? 국민의힘 지지율 40%로 상승 땡땡땡 해놓고 장 사퇴론 수면 아래로. 이거를 이제야 알았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철없는 사설 쓰는 조중동보다는 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잖아요. 오늘 나온 그렇죠. 게. 월요일 날. 리얼미터 예. 여론조사는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네. 그냥 숫자만 보면 됩니다. 숫자도 예. 물론 이제 가끔가다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그 가장 보지 말아야 될 부분이 네. 리얼미터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 결과에 따른 분석은 절대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아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게 네. 뭐 보안 수사권 논란 때문에 그렇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맞아요.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안 되고 지금 이제 문화일보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네. 보고 이야기하는 건 들을 만한 거죠. 자, 스트레이트만. 예. 말 그대로 이제 여권의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우파의 어떤 코어들이 전부 다 장동혁에게 몰리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회복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